안녕하세요. 자기호수와 고급 물리학 시간입니다. 멤버십 코스로 22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제2강 라그랑지 역학을 했는데 라그랑지 역학을 마쳤죠. 그리고 오늘 제3강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해밀턴 역학 시작합니다. 뉴턴 역학, 고전 역학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뉴턴 역학과 라그랑지 역학과 해밀턴 역학. 우리 앞에서 두 가지를 이미 했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뉴턴 역학은 무엇입니까? 그냥 운동방정식 F는 ma, F는 m dt 제곱분의 d 제곱 r이 주어졌고,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주위에 어떤 물체든지 적용을 하면 우리 거시세계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뉴턴 역학이었죠. 그런데 라그랑지 역학은 어땠습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유도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라그랑지안으로부터 유도했죠. 사실은 라그랑지안을 경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작용인데, 그 작용이 최소가 될 조건으로부터 라그랑지 방정식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구해도 나중에 마지막으로 풀 식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푼 식하고 똑같은 식에 도달하고, 결과는 고전 역학에 대한 모든 결과는 다 똑같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해밀턴 역학은 어떠냐? 해밀턴 역학은 해밀토니안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해밀턴 방정식을 풉니다. 라그랑지 방정식하고 해밀턴 방정식은 뭐가 다르냐면, 라그랑지 방정식은 2차 미분 방정식 하나로 되어 있고, 해밀턴 방정식은 1차 미분 방정식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해밀턴 역학에서도 역시 이거 풀면 똑같은 라그랑지 역학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라그랑지 역학은 우리가 그 라그랑지 역학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정해진 순서대로만 진행하면 어려움 없이 풀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었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우리 라그랑지 역학을, 라그랑지 방정식을 이용할 것 같으면 아주 곧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라그랑지 역학 가지고 우리 자연에 있는 아주 기본 법칙, 다시 말하면 보존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할 수가 있었죠. 자연에 존재하는 대칭성이 바로 보존 법칙이 존재하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분명하고 쉽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력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존 역학이 우리 주위 세계 자연의 기본 법칙이지만, 사실은 기본 법칙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계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운동 법칙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 세계를 만났을 때, 그 미지 세계의 운동 법칙을 구하는 순서, 구하는 요령, 구하는 레시피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밀턴 역학은 어떠냐? 해밀턴 역학은 문제를 쉽게 풀게 해주냐? 또는 뭐 지금 라그랑지 역학처럼 그런 무슨 매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밀턴 역학에 있는 해밀턴 방정식으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해밀턴 역학이 매력적인 이유는, 해밀턴 역학에서 우리 새롭게 아는 게 있습니다. 이 새롭게 아는 거는 문제 푸는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해밀턴 역학에서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는 거 크게 세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우리말로는 정준 변환 또는 바른 틀 변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렇게 못 들어본 사람들, 못 들어본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밀턴 역학에서는 알게 되는데, 이게 문제 푸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자연을 깊게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이것으로부터, 이 해밀턴 역학으로부터 우리 양지 역학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그런 길을 우리가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푸아송 브라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아송 괄호. 이것도 별로 못 들어봤죠. 자, 이렇게 못 들어본 것을 우리 해밀턴 역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해밀턴 야코비 시어리, 해밀턴 야코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고급 물리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물리학자 같은 아마추어 물리학자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우리 정말 물리학을 전공한 물리학자 같은 흉내를, 또는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된다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해밀토니안을 이미 구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라그랑지 역학에서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구했냐면 라그랑지안이 이렇게 있을 때 라그랑지안은 일반화 좌표와 일반화 속도와 시간의 함수였죠. 이렇게 라그랑지안이 주어졌을 때 이것의 전미분을 취해 가지고 무엇을 구하려고 했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 하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라그랑지안의 전미분을 취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밀토니안을 구했고 그랬더니 그 해밀토니안이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한 겁니다. 자, 그 라그랑지안이 있으면 라그랑지안이 Q와 Q 도수 함수니까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전미분을 취하면 어때야 됩니까? Q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dt분의 dq하고 Q 돛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dt분의 dq 돛하고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dt분의 dt는 1이니까 그냥 없어졌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 라그랑지 이퀘이션에서부터 뭘 알 수가 있냐면 앞에 있는 두 항은 PK, QK 돛을 전미분한 것과 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항을 했어요. 이항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가로 안에 있는 것의 전미분이 만약에 우변이 0이면 0이 되죠. 근데 시간에 대한 전미분이 0이면 보존 법칙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해밀토니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리할 때 새로운 물리량 우리가 도입할 때 어떠냐면 이렇게 보존되는 양을 찾아내면 그 물리량으로 하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 풀 때 이거는 물체가 운동하고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양이기 때문이죠. 라그랑지안은 우리가 직접 측정하는 물리량이 아니었죠. 근데 이 라그랑지안으로부터 우리 시간의 전미분을 취해가지고 우리 무엇을 구했습니까? 실제로 측정하는 물리량. 이것은 총 에너지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에너지에 해당하는 물리량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에서 볼 것 같으면 우변 파셜 t분의 파셜 l이 0이면 근데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시스템이 시간에 대해서 타임 이볼루션에 대해서 심메트리가 있으면 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면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하면서 해밀토니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지 않고 우리 해밀턴 역학에서는 다르게 구합니다. 라그랑지안에서 해밀토니안을 어떻게 구하냐면 자, 라그랑지안이 Q와 Q 도트와 T 함수라고 그랬죠. 여기서 독립변수가 QI와 QI 돛입니다. 이때 독립변수 하나를 바꿉니다. 다른 것으로 어떻게 바꾸냐면 일반화 좌표 QI에 대응하는 일반화 운동량이 어떻게 정의가 됐습니까? QI 돛 파셜 QI 덧분의 파셜 L로 정의가 됐죠. 이렇게 정의가 되면 여기서부터 우리 뭘 하냐면 QI 돛이라는 독립변수를 뭘로 바꾸냐면 여기에는 일반화 운동량으로 바꿀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꾼다는 의미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바꿔지냐면 여기에 새로 이용할 변수 일반화 운동량이죠. 거기다 없앨 변수 QK 돛이죠. 이걸 곱해가지고 이거 다 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좌표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원래 라그랑지안을 빼면 그러면 새로운 함수가 나오는데 이 새로운 함수는 독립변수가 Q하고 P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독립변수를 바꾸는 방법을 르장드르 변환이라고 하고 사실은 우리 앞에서 해밀토니안을 보존되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해밀토니안을 구할 때 한 그 방법이 바로 르장드르 변환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르장드르 변환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르장드르 변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에 독립변수가 두 개인 종속변수 fxy가 있다고 할 때 이 독립변수가 두 개면 이것의 미분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을 취하면 각 독립변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취하고 dx 더하기 또 y에 대해서 편미분 취하고 dy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놓냐면 u dx 더하기 v dy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u가 파셜 x분의 파셜 f고 v가 파셜 y분의 파셜 f다 이런 뜻이죠. 이럴 때 독립변수 x를 이제 없애고 싶습니다.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u를 새로운 독립변수로 추가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여기서 보면 여기 없앨 거 여기 있습니다. x가 있고 u를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새로운 함수
그 독립변수가 바뀐 GUY는 이제 X 대신에 U가 온 거죠. GUY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U하고 X를 곱하고 거기서 F를 빼면은 그러면 세우는 함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 아까 앞에서 해밀토니안 유도할 때 한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X가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됩니다. 위에 이 식으로부터 X를 무엇으로 바꿔야지 되냐면 U와 Y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대입해서 X는 GUI에는 X는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식의 우변은 지금 X가 보이죠? 이거 보이지 않게 U를 U와 Y로 표현하는 것으로 거기를 대입해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U와 Y가 독립변수인 걸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되면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DF를 했더니 DX 앞에 뭐 있는 거 더하기 DY 앞에 뭐 있는 거가 됐다는 뜻이 뭐냐면 독립변수가 X하고 Y라는 뜻이죠. 그래서 G의 미분을 구해보겠어요. G의 미분을 구했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UX의 미분을 구하고 거기서 F의 미분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UX의 미분은 XDU 더하기 UDX입니다. 그리고 DF의 미분은 UDX 더하기 VDY였으니까 그거 뺐더니 어떻게 됩니까? XDU 빼기 VDY가 됐죠. 이걸 보고서 우리 무엇을 아냐면 새로 구한 우리 함수는 U와 Y가 독립변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이렇게 F와 XY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GUI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기서 X와 X를 U로 바꾸고 Y는 그대로 놔뒀죠. 이렇게 바꾼 변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액티브 베어리어블, 능동적인 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는 놈을 뭐라고 그러냐면 패시브 베리어블, 수동적인 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놔뒀을 때 우리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DF를 취해 가지고 그러면 V는 파셜 X분의 파셜 F고 U는 파셜 X분의 파셜 F고 V는 파셜 Y분의 파셜 F인데 어떤 레시피로 하냐면 새로 만드는 거 하고 없을 거를 곱한 다음에 빼기 원래 함수를 할 것 같으면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을 취해 봤더니 독립변수가 제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X는 무엇에 해당하겠어요? 파셜 U분의 파셜 G에 해당하겠죠. V는 무엇에 해당하겠어요? 마이너스 파셜 Y분의 파셜 G에 해당하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요 두 개는 그대로 V가 똑같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F를 패시브 베리어블인 경우에 F를 패시브 베리어블로 표미분한 것이나 새로운 함수 G를 패시브 베리어블로 표미분한 것이나 두 개가 똑같고 두 개가 V로 똑같은데 무엇만 달라요? 부호만 다르다. 그래서 파셜 Y분의 파셜 F는 마이너스 파셜 Y분의 파셜 G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패시브 베리어블의 경우에는 옛날 함수를 패시브 베리어블로 미분하나 새 함수를 패시브 베리어블로 미분하나 그 값은 같고 부호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르장드르 변환을 하는 한번 연습 문제를 하나 해보겠어요. 그래서 AXY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변수가 X하고 Y 두 개가 있죠. 여기에 A는, 저기 있는 A는 상수입니다. 이때 독립변수 Y를 우리 이거를 빼겠어요. 이걸 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파셜 Y분의 파셜 A인 놈을 새로운 변수로 해야 되죠. 그렇게 새로운 변수로 치환한 새 변수 BXZ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 Z를 구해야 되겠죠. Z는 어때요? 없앨 걸로 편미분하는 겁니다. 없앨 걸로 편미분했더니 이 Y-A가 됐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옛날 없앨 거를 치환을 해야 되는데 이 없앨 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하냐면 이 Y는 Y는 없을 거니까 Y를 Z로 표현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Z는 2Y-A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Y를 Z로 표시해서 앞으로 우리가 구할 함수에서 Y가 있는 데는 Y 대신에 이걸 이제 바꿔 써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르장드르 변화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Z 새로 만들 거 없앨 거 Y 곱한 다음에 원래 함수 빼면 되죠. 자, 이렇게 뺐더니 어떻게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없앨 거 Y라고 그랬죠. 그래서 Y 자리에는 요거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Y 자리에다 이렇게 집어넣겠어요. 자,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함수가 되는데 이때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냐면
패시브 베리어블로 옛날 함수나 새 함수를 미분하면 편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파셜 x분의 파셜 a는 여기서 보니까 a 하니까 x 하니까 2x 됐죠. 그 다음 b는 어떻습니까? 파셜 x분의 파셜 b 하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2x 됐죠. 이것처럼 두 개가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인 이게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 르장드 변환을 잘 했구나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밀토니안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 두 가지 한번 다시 복습하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라그랑지안의 시간의 전미분을 이용해서 보존되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해밀토니안 구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라그랑지안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때 라그랑지안의 시간의 전미분을 취했습니다. 시간의 전미분 취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라그랑지안은 Q와 Q 교뚜와 T의 함수니까 Q로 편미분하고 DT분의 DQ, 그 다음에 Q 도트로 편미분하고 DT분의 DQ 덧, 그 다음에 T로 편미분하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 뭘 아냐면 맨 앞에 있는 파셜 Q, K분의 파셜 L은 이게 라그랑주 이퀘이션을 쓸 것 같으면 이건 DT분의 DPK가 되는 거 알죠? 그리고 DT분의 DQK는 QK 도시죠. 이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파셜 QK 덧분의 파셜 T는 요건 바로 PK죠. 일반화 운동량의 바로 정의죠. 그리고 DT분의 DQK 덧은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셜 T분의 파셜 L을 그대로 쓰는데 앞에 두 항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에 걸 미분하고 그다음에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은 뒤에 걸 미분했으니까 이거는 요거는 한 양을 전체를 미분한 것이죠. DT분의 D하고서 PK, QK 돛을 미분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항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항을 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DT분의 D하고 가로 안에 있는 게 파셜 T분의 파셜 L이 0이면 보존되는 이런 새로운 양을 이렇게 딱 구했죠. 그래서 파셜 T분의 파셜 L이 0이면 이런 해밀토니안을 보존되는 양을 구할 수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구한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르장드르 변환을 이용한 거였죠. 그래서 라그랑지안의 독립변수를 바꾼 거였습니다. 그러면 라그랑지안의 독립변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요거 지금 우리가 바꿀 예정이죠. 이렇게 바꿀 예정인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액티브 베리어블이라고 그랬죠. 자, 그대로 놔둘 건 요거죠. Q하고 T는 그대로 놔둬야 되죠. 요건 패시브 베리어블입니다. 그러면 액티브 베리어블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반화 운동량, 다시 말하면 액티브 베리어블로 편미분한 것으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죠. 그게 여기서는 이 해밀턴 역학에서는 이게 바로 일반화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르장드르 변환을 할 때 어때요? 자, 이 PK하고 QK 덧 없앨 거, 만들 거, 새로 집어넣을 거 PK, 그 다음에 없앨 거 QK 덧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원래 함수를 뺀 거, 이게 바로 르장드르 변환이었죠. 그래가지고 해밀토니안을 만드는데 이때 해밀토니안은 어때야지만 되냐면 QK 돛이 그대로 써 있으면 안 됩니다. QK 돛을 반드시 P로 바꿔 써야지 그것을 해밀토니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패시브 변수로 해밀토니안을 미분한 거하고 라그랑지안을 미분한 게 어떻습니까? 같죠. 자, 요 식에서부터 해밀토니안 이렇게 되는데 우리 패시브는 QK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항에는 QK가 없으니까 두 번째 거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파셜 QI분의 파셜 H는 마이너스 파셜 QI분의 파셜 HL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셜 T분의 파셜 H는 마이너스 파셜 T분의 파셜 L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패시브 베리어블의 경우에는 두 함수를 미분한 게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로 해밀토니안을 한번 구해 보겠어요. 라그랑지안이 주어지면 가장 간단한 거 1차원 직선 운동 한다고 하겠습니다. 1차원 직선 운동하면 운동 에너지가 뭐예요? 2분의 mx 돗제곱이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뭐예요? Vx죠. 그래서 라그랑지안은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합니까? 라그랑지안 이렇게 됐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새로운 선 운동량을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선 운동량은 P는 mx 덧 이렇게 구했어요. x 덧으로 편미분했더니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없앨 것을 놓을 것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x 돛이 뭐예요? n분의 p가 됐죠.
그리고 이제 르장드르 변환을 합니다. 르장드르 변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px 덧 한 다음에 빼기하고 라그랑지안 한 것이죠. 자, 이걸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지 돼요? x 덧 자리에는 n분의 p로 바꿔 넣어야 되죠. 그래서 n분의 p로 바꿔 놓고서 다시 정리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2n분의 p제곱 더하기 vx가 됐죠. 이게 바로 해밀토니안입니다. 2n분의 p제곱이 바로 뭡니까? 운동에너지죠. 그래서 해밀토니안은 t 플러스 v인데 2n분의 p제곱 더하기 v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해밀토니안이 운동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2분의 mx 제곱 더하기 vx 이렇게 썼으면 이건 해밀토니안이 아닙니다. 해밀토니안은 반드시 p와 x의 함수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양자역학도 이미 배웠습니까? 양자역학에 해밀토니안 연산자 있죠? 그 해밀토니안 연산자 할 때 꼭 무엇을 씁니까? 2n분의 p제곱 이렇게 딱 쓰죠. 해밀토니안은 반드시 운동량으로 바꿔 놓았을 때, mx 돛을 p로 바꿔 놓았을 때 해밀토니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건 우리가 해밀토니안 제대로 했는데 요렇게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x 돛이 있으면 해밀토니안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t 더하기 v가 해밀토니안이 아닙니다. 2n분의 p제곱 더하기 vx가 해밀토니안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보겠어요. 2차원 운동, 이때 이거를 극좌표계로 표시해 보겠어요. 이 극좌표계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r 돗제곱 더하기 2분의 1 mr 제곱 세타 돗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R에만 의존하는 거,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그랑지안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일반화 운동량을 R에, 일반화 운동량은 파셜 R 돗분의 파셜 L 이렇게 해야 되겠죠? mR 돗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R 돗을 PR로 여기 이렇게 구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R 돗은 m분의 PR. 그 다음에 세타에 대응하는 일반화 운동량은 각 운동량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P 세타는 파셜 세타 돗분의 파셜 L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mR 제곱 세타 돗 이렇게 되죠. 이것도 세타 돗을 여기 이렇게 mR 제곱분의 P 세타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르장드르 변환을 해야지 되겠어요. 그러면 르장드르 변환할 때는 요항 PR R 돗 여기서 P 세타 세타 돗 이렇게 둬야 되죠. 빼기 라그랑지안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R 돗과 세타 돗을 요것으로 바꿔 써야 됩니다. R 돗 세타 돗 없애려고 하는 거죠. 자, 이걸로 다시 바꿔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요런 항들이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것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것들을 정리하면 자, 이런 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2m분의 PR 제곱 더하기 2mR 제곱분의 P 세타 제곱 더하기 VR 했는데 처음 두 항이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 항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구했어요. T 더하기 V는 2m분의 PR 제곱 더하기 2mR 제곱분의 P 세타 제곱 더하기 V 이렇게 구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썼으면 요거 맞습니다. 요거 해밀토니안 잘 구한 거예요. 근데 아래에 있는 것처럼 2분의 mR 돗제곱 더하기 2분의 1 mR 제곱 세타 돗제곱 이것도 운동 에너지라고 이렇게 쓰면 이것은 해밀토니안이라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해밀턴 역학을 하기 위해서 르장드르 변환을 이용해서 해밀토니안 구하는 거 우리 첫 시간에 제3강의 첫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해밀턴 역학에서 우리 새롭게 하는 좀 어때요? 좀 수준이 높은 수준, 좀 그럴듯한 그런 우리 물리학적인 지식을 얻는 제3강 해밀턴 역학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